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관 진우지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우지움 전시 도슨트 이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미지니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월트 디즈니에서 제안한 이미지니어는 상상하다와 기술자를 합성한 신조어로 꿈같은 상상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2024년 진우지움에서는 상상박사의 미술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상상을 통해 우리의 상식을 허무는 기술을 보여주는 예술가들, 이미지니어들이 꾸민 마법의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상상박사가 되어 미술정원을 탐색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보다 보니 점점 호기심이 생깁니다.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작품들도 느껴지고 누군가 저를 흘깃흘깃 보고 있는 것도 같고요. 어떤 마법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상박사의 미술정원전 전시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상상박사의 미술정원 전시를 기획한 오창근 교수입니다. 마치 동화책 제목 같은 상상박사의 미술정원전 전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상상박사의 미술정원 기획전은 진우지움 미술관을 마법의 정원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초대하자고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술사의 마법은 우리가 흥미롭게 마음을 졸이며 기대하지만 순간적인 체험으로 끝나버려서 아쉽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전시는 3개월 동안 마법 같은 작품들을 오래 체험하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전시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술작품의 모습을 벗어난 새로운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술작품으로 여기기 어려운 게임 장치도 있고 조각작품 같은데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신기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전시장 밖에는 관람객과 교감하는 식물과 사운드 작품도 설치되어 있고요. 미술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소통의 방식이 독특한 작품들을 체험하면서 미술로 만든 정원이 신비롭고도 재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전시 작품에서 작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마법 같은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전시 제목에서 말하는 상상박사는 신기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미술정원에 들어간 여러분 자신도 미래의 상상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어서 빨리 작품들을 체험해보고 싶어지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빌딩입니다. 우리가 알던 빌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사방이 똑같은 빨간 벽돌 이미지에 피라미드식 지붕 한가운데 굴뚝이 있습니다. 입구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오직 2개의 큰 창문이 있는데 2개의 창문 모두 벽돌로 막혀 있습니다. 단단해야 할 벽돌 건물은 가볍고 연약해 보입니다. 사진인지 조각인지 평면인지 입체인지 모두 맞고 모두 틀리기도 한 이 건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는 사진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완성되는 조각은 서로 섞이기 어려운 장르입니다. 외국에서 사진을, 한국에서 조각을 공부한 고명근 작가님은 서로 다른 두 장르를 섞어 사진 조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셨고 이후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품 빌딩 37은
미국에서 사진을 공부하던 시절 보았던 전혀 다른 두 가지 건물을 합쳐서 만든 이미지 조각으로 건물 모습이 서울과 달라 신선했던 작가님의 기억을 담았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어쩌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최초의 개척자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나무와 비디오, 그림과 영상, 자연과 인공. 우리가 사는 시대의 자연환경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금민정 작가님의 비디오 조각입니다. 제주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상절리가 있는 풍경으로 금민정 작가님이 제주도를 직접 여행하며 만난 풍경과 풍경에서 느껴지는 감상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목탄으로 그려진 풍경은 영상 속 주상절리와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으로 이어집니다. 영상 속 소리 없이 일렁이는 파도의 움직임을 무심코 따라가다 보면 필름을 거꾸로 돌린 듯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파도나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미묘하게 움직이는 바위와 지층이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의 풍경을 두고도 사람들은 기쁨, 경이로움, 슬픔, 절망 등 모두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값을 데이터화해서 영상에 적용하여 움직임을 조절한 것이 바로 금민정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번쩍번쩍 화려한 황금빛깔, 날카로운 직선, 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듯한 생동감이 공간에 긴장감을 줍니다. 그 긴장감에 나도 모르게 숨죽이다 보면 중간중간 삑 소리가 들립니다. 알루미늄이나 철 등 금속 소재를 사용한 조각에 주변 소음에 반응하는 컴퓨터 전기 회로를 삽입하여 기계음을 발생시키는 독창적인 사운드 아트입니다. 작지만 공간 속에 금세 퍼지는 기계음은 작품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자연에는 직선과 평면이 없습니다. 산과 들, 강과 같은 자연은 모두 곡선이지요. 김병호 작가님은 인류가 만든 문명, 즉 우리가 이룩한 물질적, 사회적 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선과 평면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들, 정교하게 만들어진 빛나는 금속 등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거대한 상상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실현해 왔습니다. 김병호 작가님의 크고 멋진 작품들도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되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크고 작은 갈등을 초래합니다. 삐죽삐죽 각져 있는 마음을 이성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빛나고 매력적인 작품을 완성하기 어렵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은 정확한 규범과 약속에 따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시스템 장치로서의 작품도 이처럼 다양한 기계 장치와 전자 부품이 서로 기능을 담당하고 서로 어울려서 작동하게 됩니다. 잠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갈대숲의 갈대들이 제각기 움직이는데 흐름을 지어 크게 흔들리는 갈대 무리가 바람의 방향을 느끼게 합니다. 더불어 인공태양빛으로 물든 갈대숲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함께 갈대숲 한가운데를 거닐어 볼까요? 분명 로봇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추수를 앞두고 잘 익은 황금 물결 속 벼라든가 바람에 의해 가지와 잎사귀들이 부딪히는 숲속을 거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봐도 식물도 태양도 바람소리도 진짜가 아닌데 거닐다 보면 진짜 숲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컴퓨터와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이기도 한 김유석 작가님은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김유석 작가님은 자연의 속성을 관찰하고 자연이 가진 신비한 현상을 공학기술과 접목하여 차가운 로봇이 아닌 따뜻하고 감성적인 작품을 만드시지요. 식물은 태양, 비, 바람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작품 속 식물 로봇은 단순히 식물의 겉모습을 본떠서 만든 것이 아니라 로봇 장치 모듈에 인공 태양빛의 밝기, 공간의 온도, 습도의 데이터 값을 추가해 움직임을 다양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각각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은 만큼 움직이는 것이죠. 갈대들이 제각기 움직였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김인용 작가님의 티슈 샘플입니다. 무엇이 떠오르나요? 땅속 지층의 단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알록달록 색깔들이 아이스크림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림인 듯 사진인 듯 입체인 듯 알쏭달쏭한 작품 티슈 샘플은 판화입니다. 티슈 샘플은 조직 표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땅속을 이루는 여러 가지 암석이나 지층을 연구하기 위한 지층 표본을 말합니다. 박물관 유물 발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땅속 겹겹이 쌓인 지층 단면에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고 보니 설치된 작품들은 마치 연구실 벽에 일렬로 붙어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에 찍힌 지층 표본들 같네요. 작품에는 어떤 역사가 담겨 있을까요? 지층의 단면 속에 하나의 결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과 압력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작용해야 합니다. 김인영 작가님도 물감이 담긴 팔레트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움직임을 가해 색들 사이가 늘어지는 변형을 일으키고 물감이 서로 뒤섞이면서 전혀 다른 무늬의 결들이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재밌죠? 빛으로 그려진 숲속 풍경입니다. 다양한 빛의 변화가 풍경을 다채롭게 합니다. 마치 계절이 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죠? 너무 아름다운데요?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 가운데 나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뭔가 숲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 제가 비치는데요? 이 그림 거울에 그려졌군요. 한국화와 동양화를 공부한 김준기 작가님은 종이와 붓 대신 거울의 뒷면을 전기 드릴로 오랜 시간 정성껏 긁어낸 후에 먹 대신 LED 조명을 이용하여 우리 시대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작품 안에는 김준기 작가님이 만든 빛 그림 외에도 거울에 비추는 우리들의 풍경도 안에 등장하게 되지요. 쓰러진 나무를 불안하게 바라보던 내 모습이 은은한 조명 덕분에 한결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아까부터 자꾸 누군가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는데 바로 이 작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 입, 귀가 해체되고 나열된 모습이 좀 으스스한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상상해보세요. 여기 전시된 사진의 주인공들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작품 제목은 무명의 얼굴이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름 없는 사람은 없죠. 내 얼굴도 해체되어 눈, 코, 입, 귀가 작품 속 큐브에 따로따로 부착되어 있다면 과연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 작품 속 무명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작품 속 사람들이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네요. 우리는 매일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그 사람들도 나를 모르지요. 모른다는 이유로 그들의 눈빛이나 말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에 대해 오해했던 적이 있나요? 혹은 모르는 친구들이 내 마음과 달리 나를 오해했던 적은 없었나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공유해 보세요. 작품 무명의 얼굴은 사람을 알아보는 주요 대상이 되는 이목구비를 분절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마치 깨진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부분에서 전체를 유추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눈, 코, 입, 귀만으로 사람의 개성이나 아이덴티티를 상상하게 하는 작품으로 이번 전시 주제와 어울려 감독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화분 속 식물들은 실제로 우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까요? 안녕, 친구야. 평소에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신승재 작가는 식물들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의사소통할 수 없는 식물들이 사람들과 살아가며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다가 식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아주 미세한 생체 전기가 흐르는데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붙여놓은 식물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 식물의 세포에서는 칼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며 미세 전류의 양이 증가하고 이것이 사람 몸에 흐르는 미세 전류의 양과 합쳐지며 값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데이터 값이 컴퓨터 속의 알고리즘에 들어가 소리로 변화하는 것이죠. 신승재 작가님은 이를 위해 입체 음향에 관한 기술을 공부하고 미술관 환경에 어울리는 식물, 그리고 그 식물들의 소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코로나19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집에서 식물들을 많이 키우게 되었죠. 식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음악을 전공한 신승재 작가님은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악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과의 소통을 고민하다 기술을 활용하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조약돌과 이끼들이 둘러싸고 있는 신비롭고 작은 연못이 펼쳐져 있습니다. 왠지 이 연못 살아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드는데 조심스럽게 다가가 볼까요? 노란 원이 자꾸 저를 따라오는데요? 연못 한가운데 숫자도 자꾸 달라집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무래도 직접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전시기획자이자 작품을 만드신 오창근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비로운 미술 정원에 숨어있는 작은 연못을 만든 것이에요. 이 연못 안에는 물고기 대신 물의 요정이 살고 있어서 누군가 다가오면 물덩어리 모양의 요정이 움찔움찔 반응을 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을 향해서 머리를 불쑥 내밀어 다가가기도 하죠. 이 가상의 연못에서 여러분은 물의 요정과 함께 걷고 또 뛰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은 움직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작품 설명을 작가님께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작품이 친근해지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오창근 작가님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낯설고 어려울 것만 같았던 전시장에 들어오자마자 눈이 가던 작품입니다. 나를 보고 활짝 웃어주는 것만 같아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죠. 마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지 않나요? 작품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우리 몸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형광등 조명으로 만든 눈과 입이 저를 비추어 전시장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니 기분이 또 한 번 좋아지는데 제가 훨씬 예뻐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분명히 인생샷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이원우 작가님은 어항 속 관상용 열대어의 색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태닝 램프를 활용해 관람자의 피부색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상황을 상상하는 예술가 이원우 작가님은 조각, 설치 공연, 그림, 사진, 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익숙한 일상의 단편들을 특유의 익살스러움과 재치를 통해 신선하게 다가가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잠시나마 생각을 멈추고 이 조명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돌들이 일렬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식물이나 곤충 표본처럼 느껴지는데요. 장한나 작가님은 돌 수집가일까요? 대체 왜 돌을 수집하실까요? 돌들이 작은 핀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돌이 이럴 수가 있나? 이 돌은 기존과 다르게 굉장히 가벼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뉴락이구나. 우리가 사는 지질 시대를 일컬어 콜로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질층에서 플라스틱과 만나 변형된 돌들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사는 지질 시대를 새로운 지질 시대, 즉 인류세로 명명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장한나 작가님은 아주 먼 미래의 지층에서는 어떤 암석이 발굴될까 하고 상상하던 차에 우연히 해안가에서 플라스틱 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오랜 시간 존재해온 자연은 그러한 플라스틱을 담담하게 품어 자연스럽게 돌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왠지 부끄러워지는데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장한나 작가님은 해양 쓰레기라 불리는 플라스틱이 오랜 시간에 걸쳐 돌처럼 굳어진 것에 이름을 붙이고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미술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전이나 성당처럼 경건해 보이는 공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 그림 움직이는데요? 범인은 빛이었군요.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공간 안으로 양쪽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던 빛도 생각나지만 왠지 밖에서 누군가 손전등으로 공간 안을 확인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정주 작가님은 건물이나 실내로 들어오는 빛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3D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듭니다. 건축 공간 속 기둥, 창문 등의 구조물을 이용해서 가짜 빛을 만들고 빛의 움직임으로 3D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죠. 혹시 여러분은 건물 안을 가로지르는 빛을 가만히 바라본 적 있나요? 정정주 작가님은 학창시절 혼자 살던 기숙사 창문으로 들어온 빛 한 줄기가 어느새 작가님이 앉아있는 책상 아래 발끝까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 비치는 빛을 보며 작가님은 문득 무섭기도 했고 호기심도 생겼죠. 이때 느꼈던 낯설지만 익숙했던 다양한 경험은 정정주 작가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전시장 바닥에 펼쳐진 작품의 제목은 마테오 게임입니다. 이 작품은 관람객의 참여 행위로 완성되는 방식으로 놀이를 유도하는 예술가 한광우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2명의 참여자는 각각 도전자와 안내자로 역할을 나누어 도전자는 눈을 가리고 금색 원에 서고 안내자는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서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도전자와 안내자는 서로 손을 잡고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눈을 가린 도전자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도전자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안전한 금색원에 발을 디디기까지 안내자는 앞이 안 보이는 도전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적절하게 방향 제시를 해야겠죠?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또 얼마나 막막하고 무서울까요?
그 마음을 상상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도전자 혹은 안내자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한광우 작가님은 해외 유학 시절 언어도 안 통하고 지인이 없어 힘들었던 순간에 마치 눈과 입이 막혀 있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징검다리를 건너는 심정이라고 느꼈을 때 현지인 친구 마테오가 아무것도 모르던 해외 유학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지난해 2023년 친구 마테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광우 작가에게 큰 슬픔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이자 예술가였던 마테오 베라 작가님의 작품을 오마주하여 마테오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몸을 움직여 즐겁게 놀다 보면 친구와 다투게 되거나 상처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다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도 미술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 박사의 미술 정원 탐험 재미있으셨나요? 눈과 귀를 비롯하여 온몸으로 체험하며 상상하게 하는 작품들은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살아나게 합니다. 진우지우 미술관을 꾸민 이미지니어들의 다양한 작품 감상을 통해 여러분의 미술관 경험도 풍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마법의 미술 정원을 탐색해준 상상 박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